세대 교체 필요하다고 40대로 비대위원 구성하고 네. 이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그러면은 정치 불씨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정하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또 세수는 세부대의 얘기도 하지만 저는 과도하게 많이 쳐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네. 이렇게 안 쳐내는 거는 진짜 제가 성인 되고 난 다음부터는 선거를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나도 처음 봐요. 나도 처음 봐. 인정했다. 나 인정한다니까. 인정하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냐고요. 자, 왜 그렇게 했냐고. 아니.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도 있으면 김건희 여사 방탄도 있는 거예요. 꼭 차방정식을 조금 밀어넣고선 찔끔찔끔 하게 됐는데 결론은 뭐냐? 대부분 뭐 경선을 통해서 있긴 하지만 현역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냐? 무슨 감동이 있는 거고 무슨 혁신이라는 거고 무슨 시스템이라는 거냐? 이런 반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정당의 공천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도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거든요. 네. 제도의 길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제 거의 상설화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길은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을 통해서 인위적 물갈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길이에요. 두 가지 정치학에서 제도의 길, 사람의 길이 있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제도의 길을 택한 거죠. 근데 이제 제도의 길을 택하다 보니까 이게 네.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인위적 물갈이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선을 하죠. 이번에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8대2와 5대5였잖아요. 그러니까 험지는 8대2, 양지는 5대5였잖아요.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연합 8이 당원 투표,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8이 일반 여론조사, 그다음에 2가 당원 투표, 그다음에 양지는 5대5, 5대5. 당원대 여론조사. 그런데 네. 이렇게 하고 감점을 엄청나게 받아도요. 제가 이번에 했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게임이 안 된대요. 안 된대. 안 된대. 이게 저도 똑같이 이제 그러면 안 돼. 깨스를- 아니, 게임이 그러니까- 안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제도의 길을 간 거지. 아니 굉장히 뭐가 제도의 아니 길인가요? 이거에 굉장히 유리하게 된. 그러니까 정영훈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정말 신인들이 저조할 줄 몰랐다. 그 얘기를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막상 해보니까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랑 막상 해본 건 다르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본 시뮬레이션 올려봤을 때는 했는데. 할만하더래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 신인 가점 받고 저쪽에서는 뭐 59세, 39세 해도 해도 안 감점 돼요. 받아도 탈에서 어떻게 제가 보기에 그나마 선방한 건 구자룡하고 장해찬인데 이 친구들은 워낙 많이 알렸거든 얼굴을. 이제 상대가 초선이고 또. 거기 한 명은- 지역구 다녔잖아요. 한 명은 한동훈 계고 한 명은 찐윤이고 뭐 양쪽 한동훈 아니 어쨌든 경선을 치렀어. 그 상대 후보가 와서 다 실전표 보고 사인을 해야 이제 발표를 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워낙 국민적 좀 비호감도가 그것까지만 하시죠. 그것까지만. 예, 예. 제가 진행해야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현역을 이긴 거는 그 정도 사람뿐이고 지금 3명이잖아요. 김희정 전 의원하고 그게 3명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빼고는 제가 인정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도 얘기를 갖다 굉장히 멋지게 그냥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멋지게 포장을 하고 민주당은 시스템 뭘 얘기를 그렇게 막 마뜩잖아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까?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네. 아까 제가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국민의힘이 어떤 공천을 해왔는지 아는 분들이라면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불신 얘기하면서 국회 의석수 줄이자고 얘기하고 또 국회의원들 특권 많으니까 그러니까 특권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심지어는 세비도 막 중위소득으로 깎자고 말하고 그렇게 했을 정도잖아요. 네. 그리고 세대 교체 필요하다고 40대로 비대위원 구성하고 네. 이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그러면은 정치 불씨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정하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또 세수는 세부대의 얘기도 하지만 저는 과도하게 많이 쳐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네. 이렇게 안 쳐내는 거는 진짜 제가 성인 되고 난 다음부터는 선거를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나도 처음 봐요. 나도 처음 봐. 인정했다. 나 인정한다니까. 인정하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냐고요. 자, 왜 그렇게 했냐고. 아니.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도 있으면 김건희 여사 방탄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공천이 영부인 한 명 지키자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됩니까?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맞습니까? 근데 그럴 만한 비판을 좀 받을 왜 수밖에 그런 건 없는 얘기를 안 부분이 하냐는 거예요. 경선을 해서 이겨낸 부분들 뭐 감점 요소에도 불구하고 경선까지 거쳤는데 살아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래 시스템의 결과인가 그러니까요.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마치 경선할 것처럼 해놓고서는 3선, 4선 된 의원들 결국 경선도 안 하고 단수 공천으로 그 지역 그대로
받은 뭐 사람들이 대표적인 있잖아요. 바로 강릉도 있고. 강릉이나 강원 네. 그렇죠. 그 강원도 쪽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뭐야 결국엔 뭐 정해진 게임이었어라는 비판을 받은. 그러니까 저도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즉답을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곤란하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들 화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솔직히 저도 네. 뭐 정치를 뭐 지켜봤고 또 한번 참여해보고 싶었지만 결국 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보기에 네. 꼭 진짜 말하자면 물갈이 공천만이 쇄신은 아니에요. 능사가 아닌데 네. 어쨌든 그래도 국민들이 가장 그래도 사람 바뀔 때 주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바뀌는 게 결국엔 그게 메시지고 그게 방향성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번에 정말 없었다는 건 저도 아쉽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제 어떤 당도 압도적 우위를 저는 찾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압도적 우위는 없을 거고 아마 서로 겨루면서 갈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렇게 된 이상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저는 어쨌든 서울이에요. 서울 전체. 왜냐하면 경기는 내가 보기에 민주당이 그래도 유리합니다. 경기는. 근데 인구 구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대 분포상 보면은 경기는 유리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는 사실 6-7석밖에 못했죠. 8석밖에 못. 그렇지. 근데 이번에 좀 사정이 달라 보여서 서울에서 만일 그 서로 반반 정도 나눠가지면은 일당이 저는 반반이 저는 반반 몇 나눠가지고 번이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와. 서울이 조금 달라요. 아, 분위기가 다릅니까? 네, 서울이 좀 달라요. 예, 예.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그런데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거 왜 서울이냐면 서울은 그렇게 말하자면은 그 좀 약간 편향된 투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잘못 신호가 하나 간 게 진짜 그 강북 그러니까 그 도봉 같은 경우 안규령 후보 같은 경우가 아무런 연구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내리 6선을 민주당이 한 거예요. 김근태 의원이 3선,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3선. 지금은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섭 최고위원이 24년 동안 민주당에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씨 공천에 제가 왜 거칠다고 표현하냐면 투박하냐면 연고 1도 없어요. 물론 서울에 뭐 연고 있어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다 갖다 놓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게 인접 지역까지 다 연동되거든요. 어떻게 뭐 가불이라는 게 칼로 무자르는 듯이 딱 잘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역 구민들이 되게 너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자존심들 상해하더라고요. 그런 건 있어요. 부자령 그 변호사는 연고가 있어요? 연고 없어요. 양천에 연고 있어요? 근데 경선했잖아. 아니 서울을 다 학원 동별로 갔었어야지. 나눠가지고 연고 따지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래도 거의 경선을 거쳤잖아. 그리고 본인이 그걸 출마하겠다고 아니, 얘기해서 그러니까 부담을 연고란 얘기로 접근할 게 아니라 왜 전략 공천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그러니까 연고 넣는 사람은 타당성이 그러니까.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전략 지역구로 지정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현직 후보가 인재근 후보가 빠진 상황이죠. 아니, 그러니까 전략 지역구로 지정돼도 전략 경선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공관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뭐 당 차원의 전략적인 판단인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연고 따지는 건 제가 조금 좀 심했다.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민주당이 세대 교체, 그러니까 세력 교체도 되어야 하죠. 그리고 기존에 기득권화돼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까지 뭐 다시 생각하겠죠. 사법민주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뭐 또 돌출이 돼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근데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수도권의 다선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이른바 친노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동교동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의원들이 많아요. 이제는 좀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물려줘야 할 분들도 있고 또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제는 본인이 조금 정치를 우상호 의원을 제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아하고 하는데요. 이제는 내가 이제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 좀 생기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내쳐졌다고 막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시끄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엔 불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진짜 거기에 사람을 새롭게 임명한다고 하면 또 후보를 만든다고 하면 신인 그리고 청년 여성들을 많이 넣어라. 또 특히 신인을 많이 넣어서 국민들이 보기에 새로운 정치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또 정치가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더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아직 민주당은 공천할 곳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프레임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이제는 해야 될 것 같다. 이 알겠습니다. 말씀 드려요. 근데 사실 그게 무망할 것 같아요. 거기다 뒤에다가 이렇게 좋은 말 하는데. 이게 좋은 말인데, 근데 무망할 것 같아요. 쓴 말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하위 10%에 대한 감점이 원래는 20%였었어요. 근데 이 30%로 바뀐 게 작년 11월이라고. 그 얘기 뭐냐면은, 다면평 같은 거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보니까 20% 쳐가지고는 홍영표 이런 사람 못 날리겠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1년 전에 만들었다는데 3개월 전에 수정한 것도 있다니까요. 아. 근데 이게 무슨 시스템 공천? 선거 기획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 저도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거 봤냐고. 또 뭐 한 아니, 근데- 번도 못 봤대. 알겠습니다. 예, 네.